이제 원래는 수요일은 1학기 걸 좀 하고 금요일은 2학기 걸 좀 하고 그죠? 네. 기본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길진 않지만 선생님 좀 지내봤기 때문에 1, 2학기 거를 1학년 거는 어쨌든 너네가 문제를 읽는 연습, 너네가 문제를 푸는 연습을 먼저 시킨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갑자기 원과 부채꼴 진도로 나가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일단은 승빈이가 새로 왔지. 저 친구는 과연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한 걸 토대로 얼마나 푸는지 확인도 할 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수업이 하루밖에 없어 그지? 맞지? 네. 1학기 것만 해도 되는데 보통 너네 나이 때 애들은 다짜고짜 처음 왔는데 야 여기 풀어봐봐 그럼 몰라요 그러고 던져. 그지? 자랑이야. 머리를 짜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나중에 그걸로 선생님한테 혼난다 알겠지? 네. 그래서 조금 승빈이를 배려해서 겸사겸사 너네도 이제 이미 나간 친구도 있고 곧 나갈 친구도 있으니까. 그지? 손지수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수업 잘 안 듣지? 혼난다. 그래서 오늘은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밑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 자, 승빈이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수업 영상도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CCTV도 있고 해서 많이 말을 안 들으면은 엄마한테 다 보여드린다 알겠지? 박제돼. 유튜브에도 박제되고 CCTV에도 박제되고. 자, 98페이지 98페이지 원과 부채꼴 수정인 해봐는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나요? 거기까지 나갔어요. 자 봅시다. 원 뭔지 알지? 너네 이제 앞쪽 파트에서 지금 배우고 있겠지만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너네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하면 2D랑 3D야. 뭔지 알지? 예. 2D는 그림, 3D는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 이런 거지, 그지? 이 친구는 평면 도형입니다. 2D지, 그지? 네. 자, 원의 기본적인 정의가 뭔지 지수가 한번 읽어보자. 평면 위의 한 점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도형이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의 케이스는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 점이 너무 많아서 선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선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 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같다. 그랬을 때 이 한 점을 우리가 원의 뭐라고 불러? 중심. 맞죠? 아이고 지수야 승빈이도 대답을 하는 중심. 거를 본인이 읽어놓고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나. 손지수 안경은? 집에 있어요. 죽을래? 깜빡했어요. 금방. 너는 인생을 깜빡하면 되겠어? 아니요. 너 조만간 저 와룡댁에서 던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 부르냐면 반지름이라 불러. 사실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네. 초등학교 때 우리 원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신승민, 네.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 구하는 방법이랑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배웠을 거야. 기억나나? 저요. 기억 안
맞나요 이제? 자랑이다. 손지수 예? 원의 둘레 어떻게 그려? 3.14 아 판. 아 맞나? 맞죠? 곱하기 판. 2는 맛있다. 넓이는 모르겠어요. 자 원의 둘레를 너네 초등학교 때는 뭐라 배웠냐면 2가 원래는 없어. 초등학교 때는 물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2 곱하기 반지름 2 곱하기 반지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지름이잖아. 너네는 초등학교 때 지름 곱하기 3.14라고 배웠지. 네.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배웠어. 맞나? 네. 그리고 이 3.14라고 적긴 했지만 원래는 3.14가 아니지. 네, 더 많아요. 3.1425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예. 무한소수로 대표되는 이 친구 이름이 뭐야? 저요. 아무나. 원주율. 오! 오. 역시 친구가 있어야 돼. 세이판데 열애. 승민이 없을 때는 저기 앉아서 가불가불 졸고 있는데 그래서 승민이 있으니까 좀 나은 건가? 좀 지켜보자. 원주율이라 그래. 원주율이라는 한글에 사실 알고 보면 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다. 원주가 원주야. 그래서 원의 둘레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원의 둘레의 비율 이게 무슨 얘기냐? 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 사실 얘야. 그래서 얘가 신기하게 어디서 만들어진 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모든 원은 지름과 원의 둘레 사이에 요 숫자를 곱하게 되면 원의 둘레가 나오더라라는 걸 누가 발견을 해서 원주율이라는 걸 만든 거지. 자, 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좀 달라지겠지. 뭐 3.14로 대표되는 이 원주율을 앞으로 뭐라 계산하느냐? 파이로 계산하게 된다. 파이는 몇 번 봤지, 그지? 뭐 무한소수하고 그럴 때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뭐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반지름이요. R이라고 부르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원의 둘레는 L이라고 많이 적는데 원의 둘레는 2πr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보통 S를 많이 써요. 원의 넓이는 πr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거지 얘들아. 네. 지름 곱하기 3.14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뭣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학원 선생님 외워라니까 학교 선생님 외워라니까. 그렇죠. 반지름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3.14 열심히 외웠어 안 외웠어? 그걸 생각하고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알겠지? 자, 요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로 배우는 게 두 번째 호와 현이 있다. 호를 승빈이가 읽어봐라. 자, 호. A, B. 땡땡. 원 위에 두 점 A가 아니라 콤마 B를 잡았을 때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 좀 까불까불 거리고 있기는 한데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영혼 없이 읽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지금. 한 단어 한 단어 끊어서 읽었을 때 제가 어디가 모자라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고 있다는 얘기야. 항상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읽도록 합시다. 자, 이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점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A와 B라고 하자. 자, 요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밑에 있는 현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지? 호는요,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이 원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선을 이었는 거를 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현을 지수가 읽어보세요. CD 원 위의 두 점 CD를 이은 선분.
호는 두 점을 이을 때 원을 따라서 이렇게 이은 거를 호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직선과 선분 배웠잖아, 그지? CD, 현 CD는 이 CD를 이은 선분을 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와 현 차이점이야. 어렵진 않지? 거기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냐? 연필라? 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연필라.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나아. 왜? 거기다가 열심히 적는다고 생각 외로 별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없어. 차라리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계속 머리를 쓰면 기억이 오래 난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호와 현. 뭐 호현은 별로 안 어렵지, 그지? 자, 그 다음 부채꼴과 활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나? 요 호를 이루는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두 점을 원의 중심이랑 요렇게 선분으로 이어서 만들어진 요런 모양을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마찬가지. 어디? 요 현과 요 뒷부분 원과를 연결한 이 도형을 우리가 활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너네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부채꼴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할선이라는 게 나오지. 맞나? 할선을 지수가 읽어봐라. 원, 오와 점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손지수 씨, 네. 이렇게 적으면 이 친구 뭐라고 읽어야 돼? 선분 CD. 이렇게 적으면 뭐라 읽어야 돼? 직선 CD. 라고 배웠다. 기억나나? 신승비 씨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나 이거? 선분이랑 직선. 선분이랑 직선. 얘를 뭐라 읽는다고? 선분 CD. 얘는 직선 CD. 차이점이 뭐냐면 선분은 끝과 끝이 있는 거야. C부터 D까지만 이야기하고 직선은 C랑 D를 지나는 끝이 없는 선을 직선이라 그러지. 라고 했을 때 이 CD를 지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끊어놓은 선분을 아까 뭐라 그랬냐면 현이라고 한다 했지. 맞나? 근데 똑같이 C와 D를 지나는데 끝이 없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그어 놓으면 이거를 우리가 할선이라고 한다. 요 차이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현은 선분이고 할선은 직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 잘 읽고 있다가 풀어볼 거고, 오른쪽 부채꼴의 성질 개념 28 부채꼴의 성질에서 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부분을 부채꼴이를 한다 했단 말이야. 이 전체 요 동글동글한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둘레 길이라고 한다 했지.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원주라고 한다 그랬을까. 그 다음에 이 전체 원의 넓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맞나? 그 친구들 기준으로 앞으로 요 부채꼴의 호의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걸 배울 거야. 고기 배우는 첫 단계가 요 개념 28이고, 부채꼴은 항상 요 중심각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요쪽의 각을 중심각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요 중심각이 100도일 때 이 길이가 100cm라면
요 중심각이 50도일 때는 요 길이가 50cm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가 여기서 배우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도형에서 손지수 씨, 네. 똑같은 도형에서 중심각이 20도인 부채꼴이 있으면 이 길이 얼마겠어? 20cm. 간단하지? 신승빈, 네. 요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이 있으면 이 길이가 얼마겠어? 세이시보다 60. 그렇지. 아, 가? 틀렸다. 간단하지? 자, 그래서 여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렵게 나와 있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알겠지? 네. 단 너네가 계산할 때 선생님은 굉장히 쉬운 걸로 예를 들어줬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중심각이 35도일 때 요 길이가 5cm라면 요 호의 길이가 15cm인 친구 중심각은 얼마니? 라고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물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했는 친구, 혹은 암산으로 날먹하던 친구들, 즉 대가를 좀 굴리고 있던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둘레 길이가 몇 배가 됐어? 3배. 그럼 중심각도 몇 배가 됐어? 3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비례식을 사용해 줘야 된다. 알겠지? x도 1대 15cm, 35도일 때 5cm, 이렇게 비례식을 써줘야 돼요. 물론 비례식을 이렇게 안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어. x도 대 35도는 15cm 대 5cm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어. 요때 주의할 거는 요 순서가 똑같아야 된다. x께 먼저 왔으면 15가 먼저 와야 되고, 맞지? 아, 예. 여기에서는 각도가 먼저 왔으면 이쪽도 각도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지. 요것만 룰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풀게 되고, 손재수 씨 비례식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아니요. 잘하냐? 신성민 씨? 그 뭐야? 외곽인가 내곽인가 그 뭐야? 외항. 외항. 내항의 곱과 외항의 오, 곱이 같다. 같다. 오. 그래서 35 곱하기 15는 x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지.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네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계산은 똑같이 나오지. 예. 그래서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되고, 단지 순서만 맞춰줘. 순서가 달라지면은 이식도 달라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면 잘 하겠는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29 뒤에 넘어가세요. 개념 29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통해서 구했지, 그지? 맞나? 네. 근데 현은 그렇지 않다. 역시나 똑같이 원이 있는데 요렇게 현이 있다고 치자. 30도일 때 이 현의 길이가 3cm였단 말이야. 그러면 요 친구가 60도가 됐을 때 이 현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왜 대답이 없어? 30도일 때 현의 길이가 3cm면 60도일 때는 몇 cm겠어? 6cm. 가 아니다. 호의 길이는 6cm가 됐잖아. 근데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6cm가 아니다. 우린 모른다. 재봐야 한다. 단 똑같이 30도인 쪽이면은 요 현의 길이가 몇 cm다? 30? 3cm다.
같을 때 중심각이 같을 땐 현의 길이가 같아. 같은 아. 원에서는. 근데 비례하진 않는다. 알겠나? 자, 일단은 요까지 간단하게 보고 실제로 요걸 토대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공부를 안 해왔던 친구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새로운 내용을 처음 배웠을 때 술술 잘 풀진 않는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문제를 푸는 연습이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너네보다 조금 나을 뿐이야.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수업 다 하고 문제 풀으라 그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앉아있단 말이야. 당연히 처음에는 낯선 걸 배웠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알겠지? 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뭘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구하는지 다 배웠잖아. 기억 안 나는데요. 까먹었는데요. 자랑이 아니야 얘들아. 좀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나면 위에 것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나의 모자란 지식을 채워나가는 게 공부야. 알겠지?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 1, 2학년 형들, 새로 왔는 형들, 공부 안 하던 형들 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야. 뭐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풀어주잖아. 학원이나 학교에서. 맞아 아니야? 네. 그리고 손지수 씨 답 적어서 집에 갔어. 집에 가서 네 보고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면 대답해 못해. 못한단 말이야. 어차피 못하는 거야. 그치? 네. 하게 되는 방법은 일단 너네가 배운 걸 토대로 문제를 이렇게 문제랑 씨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걸 채워. 알겠지? 특히나 지수는 뭐 선생님 항상 하는 잔소리고 승빈이도 마찬가지. 글씨는 항상 누가 봐도 뭔지 알게 또박또박 적을 것. 여기는 지금 계산할 게 없긴 한데 혹여나 계산할 게 생기면 반드시 연습장이나 이면지를 사용할 것. 승빈이는 연습장 챙겼어 안 챙겼어? 반드시 깨끗한 연습장을 하나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알겠지? 예. 왜냐면 숙제는 다 연습장에 시켜.